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역 특산물도 오프라인 판매보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마산만과 연결된 창원 도시마천의 수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선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감에서 다뤄질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이 덜한 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상호가 이를 뒤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특산물도 오프라인 판매보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방송 판매에 나서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취소되자 약초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홈쇼핑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매체에서 생방송 판매합니다. 각종 온라인 채널에는 축제 방문객보다 8배 많은 80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매출은 3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2억 5천만 원보다 64% 늘었습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은 우리 인터넷상에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약초 축제를 기다리는 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공략했다는 게 그게. 인근 함양군도 온라인 마케팅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9월부터 위탁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직영으로 전환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입점업체가 62개 400개 품목으로 늘면서 매출은 지난해 2,4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생산 과정을 좀 투명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해서 좀 이렇게 판매망 홍보를 좀 널리 가지고. 각 지자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판전이나 대규모 할인 행사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마산만 살리기, 해묵은 과제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마산만과 연결된 창원의 도심 하천을 조사해봤더니 조금씩 수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 여전히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시내 한 하천으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정화되지 않은 오수는 하천을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가 마산만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수는 전용관을 통해 하수 처리장 정화 뒤 바다로 방류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여전히 빗물이 지나는 우수관에 섞여 나가는 겁니다. 빗물이 흘러야 될 관으로 오염물질들이 잘못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수관으로 꽂혀 있는 세탁 우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지만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36개의 도시마천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지점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오수가 유입된 지점은 362곳이었지만 올해는 237곳으로 125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가 오염원 차단 사업 등을 진행한 덕분인데 최근 은어나 수달이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별로 조기 정비해서 내년까지 지금 100%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길고 좁은 형태의 마산만은 바닷물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 창원시는 2023년 수영 가능한 마산만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 첫 단추인 오수 유입 차단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쌀쌀한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20도 이상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13도, 진주는 10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3도, 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와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통영과 거제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저녁부터 차례로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보가 발효되는 지역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높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의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0도, 함안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2도, 양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6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사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제14호 태풍 차놈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회와 부산 등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경남의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정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경남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입니다. 대우조선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차기 구축함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과 평가 공정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 업체에게 무리하게 국가의 안보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재검증 결과 발표를 앞둔 김해 신공항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해 신공항 채택보고서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안전성 문제가 크게 지금 안전분과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김해공항 확장은 이제 백지화를 해야 되고요. 집중 OPA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소재와 남해안 주민 반발이 큰 한례상 국립공원 변경안도 국감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는 21일 합천댐 등 수해 현장을 찾고 20일엔 교육청과 경상대에 대한 감사가 부산교육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지역 현안을 다룰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지 시작 전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사람 간의 접촉이 덜한 야외, 특히 산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분들은 더 많아질 텐데요. 하지만 이맘때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 구조대원이 50대 여성의 시신을 들것에 눕혀 끈으로 단단히 묶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등산 금지 구역에서 약초를 캐던 도중 추락해 숨진 겁니다. 양쪽 편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락한 상태로 정상에서 한 수십 미터 떨어진 상태로. 하루 전인 3일 경남 양산에선 50대 등산객이 산에 오르다 다리를 다쳐 헬기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탁 트인 산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아 산악사고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노인정에도 몸각을 하지. 이 산에 어서 이제 공기 쐬고 이 어서 바람 좀 쐬고 그리고 내려가고 그래요. 산행도 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정하고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뒤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번호가 담긴 표지판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휴대전화 GPS를 켜둔 채 119에 이 번호를 말한 뒤 구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는 무리한 움직임을 줄여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여벌의 옷을 준비해서 비나 땀에 옷이 젖었을 때를 대비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특히 가을철은 해가 짧아져 하산 도중 길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조당국은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반드시 산행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상남도가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비 1,866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농업기술원 등을 진주시 2반 성면으로 이전하며 이전 대상지는 57만 6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한편 농업기술원이 이전한 이후 기존 터는 초전 신도심으로 개발합니다. 진주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건립터에 탁구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들어섭니다. 진주시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0억 원을 지상 2층 연면적 4,500제곱미터 규모의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며 오는 2022년 말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의 외국인 실제 투자 금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 금액 600억 8천 달러 가운데 경남의 투자액은 3억 2,200만 달러로 전체의 0.5%에 그쳤습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지역 투자액과 비교했을 때 전북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경상남도의 올해 맞춤형 청년주택 공모 사업에 사천시와 고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사천 용강동 청년주택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고성 성내리 청년주택 사업은 군청과 전통시장이 인접한 곳에 공유 텃밭과 옥상 정원 등을 조성해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모두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아동 학대로 숨진 아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 학대로 숨진 아동은 전국 14명이었는데 경남과 경기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경남의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39%로 서울 1.74%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학원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에 대해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경남 지역 학원은 모두 65곳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교육당국에 적발된 학원은 1,082곳이며 경남은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의령군 부림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내년부터 사업비 약 500억 원을 들여 약 20만 제곱미터 면적의 부림 일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며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를 건설하면서 강제 징발한 토지와 건물 등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면 단위 행정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문서는 1957년 거제시 연초면이 작성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징발당한 연초면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청 서류와 피난 온 북한 주민과 징발당한 지역민들이 머물 주택의 건축 사업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해당 문서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중형 선박설계 사업단과 함께 7,500세제곱미터급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선박을 개발했습니다. LNG 벙커링선은 바다에서 LNG 연료를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특수선이며 해양 환경 규제에 따라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로이드 선급액에서 23,000 TEU급 암모니아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엔
전반적인 설비 안정성에 더해 설계 도면, 배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농업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경상대학교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며 76억 원의 사업비로 작물의 식별과 생육 단계별 영상을 AI에게 교육시켜 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산림당국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채취자를 모집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감사단과 드론을 활용해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방역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기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본부와 연계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본부를 설치하고 고위험 철새 도래지의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며 통제 구간의 축산 차량 출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